안녕하세요. 복지의 품격 양동근 작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편집 및 디자인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사회복지사로서의 독립출판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콘텐츠를 준비해야 되고 구체적인 출판 사양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편집과 디자인을 할 차례입니다. 독립출판에서는요, 대신 누가 이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바로 당신이 직접 도전해야 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서의 편집을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툴은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배우고 익히면 사용하기 쉽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사인 우리가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이 무엇인가? 바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일 것인데요. 저 역시도 별다른 툴이 아니라 바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스스로 편집을 하였습니다. 먼저 출판 사양을 정한 대로 사용자 정의에서 용지 사이즈를 설정하시고요.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글을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일단 붙여 넣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용지 사이즈에 알맞은 크기의 폰트 사이즈와 자간, 행간의 비율을 설정하셔서 편집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도통 어떤 사이즈와 비율을 설정할지 고민스러우시다면 내가 출간할 책과 가장 유사한 책의 사이즈와 비율을 참고하여 따라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용지 사이즈는요, 추후 재본 시에 잘리는 면을 참고하셔서 상하 좌우에 2mm 정도씩은 여유있게 편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폰트의 종류인데요. 출판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지만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로 상업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 역시 임의로 사용하시다가는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출판을 하는 팍팍한 예산에 폰트까지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에 보통 폭넓게 사용하고 계시는 무료 폰트 중에서 나의 콘텐츠와 가장 잘 어울리는 폰트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무료 폰트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가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거나 웹에서 사용하실 때만 무료인 경우도 있으므로 무료 사용의 범위를 꼼꼼하게 잘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판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순간 당신도 엄연한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지에 삽입할 일러스트와 사진 등도 직접 그리거나 찍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곳에서 퍼온 것이라면 그 역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사진이나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할 때 단순 해당 페이지에 삽입하는 것은 해상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한글 문서에 삽입하시는 것보다는요, 해당 공간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추후 인쇄를 맡길 업체에 이미지 파일을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별도로 제공하셔서 안전하게 삽입을 하셔야 보다 깨끗한 품질의 인쇄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내지가 완성되었다면 아무래도 내가 쓴 글에 대한 교정과 교율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맡길 수도 있겠지만 독립출판의 예산 상황상 인터넷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최소 3인 이상의 신뢰가 있는 지인에게 초고를 공유하셔서 읽고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표지를 작업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표지는 4도 이상의 풀컬러를 사용하시거나 이미지나 일러스트와 같은 디자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편집을 하시는 것보다는 인쇄업체에 소액의 디자인비를 주시고 의뢰를 하시거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3권의 책이요, 모두 지인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기본 표지 디자인을 하고 책의 제목과 ISBN 바코드만 인쇄업체에서 레이아웃을 잡아주었고요. 한 권의 책은 여의치 않아서 인쇄업체에 부탁을 드려서 서비스로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내지와 표지가 모두 편집과 디자인이 완료되었다면 최종 인쇄를 진행할 업체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라면 업무적으로 거래를 해보셨던 업체가 한두 곳 정도 있을 것이기에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인쇄의 사양을 꼼꼼히 결정하여 현실적인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인쇄와 ISBN 발급, 유통까지 대행을 해주는 독립출판 대행업체가 성행하고 있는데 비록 편리하긴 하지만 스스로 독립출판을 해본다는 온전한 취지를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편리성을 담보로 인쇄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출판 저작권에 대한 쟁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전한 자신의 브랜딩을 하기에 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인쇄업체를 결정한 당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은 자신만의 출판사 등록을 하는 일입니다. 우선 자신의 브랜딩과 가치가 담긴 출판사 이름을 멋지게 한번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문화와 관련 부서를 찾아가시면 출판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소지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자택 주소로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면 되지만 자가가 자신의 명의가 아니거나 전세인 경우에는 세대주와 나의 관계를 증명할 소정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꼭 자택이 아니라 나만의 사무실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비싼 월세를 지불하고 사무실 공간을 얻기는 어려우실 테니 가까운 곳에 저렴한 공유 오피스 계약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출판사 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그것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지정보 유통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출판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하는 절차를 마치면 출판 사업자로서의 소정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비로소 출판사 사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후 판매와 유통을 위해서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편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내가 출간한 책을 등록하고 ISBN 바코드를 발급받고 해당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나의 책 표지 뒷면 하단에 자랑스럽게 딱 삽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쇄를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출판사의 사장이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될 공식 도서의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